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너무 관심 있어 하는 심리학에 관련된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궁금했을 법한 질문이 있죠. 바로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데 오늘은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아한다는 감정부터 알아볼까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쾌감을 담당하는 화학물질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과 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때의 감정은 상당히 강렬하고 흥미진진하죠. 마치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때처럼 설레고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상대방의 매력적인 외모나 특정한 행동 또는 함께 있을 때의 즐거운 경험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강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의 거리감도 존재하죠.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좋아하는 감정이 활성화될 때는 주로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합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짝을 찾고 번식을 위해 발달한 시스템으로 상당히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한다거나 누군가를 보자마자 강한 끌림을 느끼는 것도 이 시스템의 작동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감정은 좀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랑할 때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애착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소프레신은 장기적인 관계 유지와 충성도에 관여하죠. 사랑하는 감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입니다. 단순히 매력적인 부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포함해서 그 사람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는 뇌의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애착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는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는 뇌의 미러 뉴런 시스템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데 말 그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느끼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뻐하면 자신도 기쁘고 상대방이 슬프면 자신도 함께 슬퍼하게 되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두 감정은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비교적 빠르게 형성되고 또한 비교적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경험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거나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있죠. 반면 사랑하는 감정은 형성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형성되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뇌 영상학 연구를 통해 본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좋아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쾌감과 보상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반면 사랑하는 단계에서는 애착과 장기 기억 그리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더 활발해집니다. 특히 사랑하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대신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뇌회로가 강화됩니다. 행동 패턴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최선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도 함께 존재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상대방 앞에서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의사소통 방식도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단계에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서로의 가치관이나 꿈, 과거의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쌓아가죠.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단계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관계 자체를 포기하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단계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는 뇌의 문제 해결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함께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차이를 보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주로 현재 순간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랑하는 감정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꿈을 포함합니다. 이는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설정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질투의 양상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단계에서의 질투는 주로 소유욕에 기반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단계에서의 질투는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함께 존재하죠. 신체적 반응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활성화될 때는 심박수가 빨라지고 손바닥에 땀이 나는 등의 흥분 상태를 경험합니다. 반면 사랑하는 감정이 깊어질 때는 오히려 심박수가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는 등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차이점들을 종합해보면 좋아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관심의 표현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깊은 애착과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에는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신호이고 사랑하는 감정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건강한 연애 관계에서는 이 두 감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해온 연인이라도 여전히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좋아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처음에는 단순히 좋아했던 사람에게서 점차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심리적, 뇌과학적 차이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연애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